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신한지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다가 연말에 배당까지 기대가 되면서 주가는 조용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최근에 수급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신한지주 긍정적인 흐름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신한지주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한, KB, 하나, NH농협 등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 3분기 성적표가 나왔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을 통해서 과거 전통 은행주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은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금리 기조의 영향 때문에 과거의 이자 수익, 쉽게 설명드리면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보다는 투자 수익과 같은 어떤 일회성 요인이 주요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주요한 점입니다. 그중에서 신한금융지주는 올 3분기 때 6,7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해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던 것이 이자 이익 측에서는 어떤 상대적인 증가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 반면에 유가증권 쪽의 이익과 같은 어떤 일회성 요인은 저금리 수준으로 인해서 유가증권 쪽 매매나 평가 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이면서 어떤 리딩뱅크로서 자리를 굳건히 한 신한금융지주의 경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가증권 부분에서 얻은 이익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가 5,300억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3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43,000원 이하 매수를 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안정적인 예대 마진이나 확정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다음에 유가증권 부분이나 투자로 인해 얻은 수익이 향후의 금융주 투자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해내고 있는 것이 신한지주이고, 지금까지 수급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43,000원 이하로 조정을 조금 더 보이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되,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를 1차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43,000원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3,000 아래로 내려오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얘기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신한지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단 자금 지원 기대에 우선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업황이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주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27일 노조가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일단 전날보다는 좀 더 오른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대우조선의 노조가 전날 채권단이 제시한 동의를 밝혀야 되는 시한 12시를 넘기지 않고 임금 동결과 무파업을 받아들이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지원 패키지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와 출처 전환, 그리고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서 4조 3천억 대의 어떤 정상화 지원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아직까지는 저는 트레이딩 매수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조선업종은 최근에 어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등 실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사실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했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조금 힘든데요. 마진을 크게 남길 만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도 아니다 보니까 회사의 자구책은 분명히
주가가 내려가 있을 때는 좀 주주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봤을 때는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어떤 트레이딩 매수 정도만 유효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사실 들고 가기에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선업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7,000원에서 9,000원 사이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대우조선해양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리노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가 재난망 구축 기대감과 더불어서 IT 사업 부분에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에 5%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상승 랠리 그리고 정책 수혜감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모멘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리노스 같은 경우는 국가 안전 재난망 구축 사업 수혜 분석이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급등 이유로 이제 나왔는데 패션 분석 부문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성 유지 전망도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오른 상승세로 이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유안타증권 연구원의 어떤 보고서를 따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 안전 재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7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어떤 전국적인 국가 안전 재난망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회사는 어떻게 보면 리노스 같은 경우는 과거 경찰, 소방 그리고 뭐 어떤 정부기관 내에 통신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국가 안전 재난망 사업에도 위치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보기술 부분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유 크림으로 유명한 B&B 코리아에 대한 투자로 향후 출시될 신제품이라던가 자사 브랜드화한 제품들이 국내 유통권을 확보하는 등 화장품 유통 사업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신제품 라인업으로 인한 어떤 B2C 산업의 노하우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리노스는 정부기관 내에 어떤 디지털 주파수 공용통신과 그리고 무선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사업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밖에 화장품이라던가 신사업을 통해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투자 의견은 3,200원대 초반 매수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리노스는 정부기관 내에 굵직한 통신망 구축 사업을 이미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안전재난망 사업에서도 어떤 위치가 확고한 상태고 특히 국가가 어떤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때도 리노스를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다만 장기 이동 평균선의 어떤 매물대가 좀 두텁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전혀 없는 점도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3,200원대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뭐 그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4,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책 수재의 신제품 성장 동력까지 긍정적인 재료가 많습니다. 목표가 4,000원을 잡고 리노스 대응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오늘 비가 오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주가 분위기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30, 40, 50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보다는 조금씩 어떤 기간 조정을 보이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우리나라의 시장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 세력은 아직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던가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 정책적인 것들이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시기가 미뤄지면서 뭐 중국에서 뭐 불어올 어떤 정책적인 훈풍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좀 어떤 그 긴장감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방으로 내려가기도 그리고 상방으로 올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은 순환 매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장뿐만 아니라 최근의 투자 전략은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면서 좀 계속해서 산업을 돌아가면서 이제 매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특정 산업을 쥐고서 끝까지 간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 매장에서 트레이딩 및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방향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짧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방향성이 없는 시장인 만큼 순환매 속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오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